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이제 하지정맥류 시술들, 치료들을 계속 하잖아요. 하지정맥류 치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먹는 약이나 이게 정맥순환 개선제나 운동이나 의료용 압박 밴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방법,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술을 설명드리긴 합니다. 시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건 너무 비싸고 어떤 건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은요,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저는 외과 의사잖아요.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일반 근본 수술부터 혈관 내 시술들까지 다 해봤었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지정맥류 수술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발거술,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묶어서 긁어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열치료라고 하는 게 2세대 방법이에요. 레이저 고주파, 그리고 3세대 방법은 비열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베나시, 클라리베인. 실제 1세대 방법들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긁어내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주변 혈관에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긁어낸 혈관이 다시 재개통되는 문제는 없겠죠. 그 혈관에서 재발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혈관을 긁어서 빼내야 되다 보니까 신경손상의 우려도 있고요. 그 주변에 피가 찬다든지 혹은 통증이나 붓기 이런 것들이 꽤 심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 3일 정도는 휴식을 취했다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붓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압박 스타킹도 꽤 좀 오랫동안 착용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정말 제한된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혈관 내 시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추천하는 방법들은 이런 혈관 내 시술들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2세대 방법이 고주파랑 레이저입니다. 두 방법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요, 이제 원리 자체가 열로 혈관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파요. 생각보다 아파요. 근데 최근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랑 레이저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통증 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레이저가 고주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아픕니다. 만약에 통증이 아예 없다고 하면 시술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통증이 없고 멍이 안 들면 시술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텍스트도 있을 정도였어요. 레이저는 1000도 이상의 열로, 고주파 같은 경우는 100도 이상의 열로 혈관을 지지기 때문에 분명히 좀 아픈 부분은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개인차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고 나서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 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과 붓기는 어쩔 수 없이 열치료를 하게 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나 혈관의 재개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술하고 나서 압박밴드 하는 게 괜찮으신 분도 있지만 불편한 분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통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라고 추천드리죠. 그걸 이제 개선하게 나온 게 바로 이제 비열 치료들, 열을 이용하지 않는 치료인데요. 열 치료의 또 하나 단점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다.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무릎 아래쪽 혈관들은, 정맥 혈관들은 신경이랑 이런 감각신경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강한 열이 가해지면 신경의 손상 우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경의 손상이 생기면 통증이 좀 심해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그 신경 손상이 회복될지 안 될지 예측이 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비열 치료였죠. 이번에 비열 치료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반발들이 심했어요. 어떻게 저기다가 본드를 넣어서 막을 생각을 하느냐, 저게 제대로 막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비열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비열 치료는 쉽게 말해서 인체에 무해한 접착 성분을 혈관 내에 주입을 해서 혈관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일상 회복이나 시술이 좀 용이하다는 점, 하고 나서 통증이 좀 덜하다는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은요, 알러지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게 지연성 반응이에요. 지연성 반응이라 그래서 바로 알러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주 지나서부터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알러지가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외국 논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국내 논문은 뭐 최대 한 25% 정도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이 배나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99%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하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겼다가 약물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요. 논문에 따라 좀 다른데 뭐 0.6%, 1%에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게 보고가 되고 있죠. 이 알러지 반응의 최대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생길지, 어떤 형태로 생길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에 한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막아야 되는 혈관의 직경이 크거나 혹은 그 혈관이 피부 근처에 있을 때는 알러지가 상대적으로 더 잘 생기더라 라는 게 좀 확인이 돼서요. 저도 이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알러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기에만 잘 적절한 치료를 해주게 되면 대부분 99%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 게 사실 부작용으로 볼 수 있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시술을 결정하실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담당 주치의쌤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비열 치료와 열 치료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하는 복합 시술들,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OP라고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수술들도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